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자, 이 말이에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전체 질량은 생성물의 전체 질량과 같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 전과 후가 질량이 보존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배열만 달라질 뿐, 그러니 분자가 바뀐다는 거죠. 배열이 바뀐다. 자, 분자가 바뀔 수는 있는데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는 않더라. 그러니 어때요? 질량은 보존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보시면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그래서 얘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모형으로 나와 있죠? 이 모형으로 나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됐어요. 두 개를 섞었죠. 그 염화은과 질산 나트륨 수용액을 섞어서, 물론 이 비커 무게까지 같이 재줘야지 무게가 정확히 측정되겠죠. 자, 이렇게 모형을 보니까 지금 어때요? 염화나트륨이 질산은과 같이 결합되어지면서 분자의 구조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의 배열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염화은이 되고 질산 나트륨이 되어졌죠. 자, 그런데 어때요? 노란색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하나씩 있고, 녹색 공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없어진 게 없죠? 그리고 새로 더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즉, 반응 전에 질량 수와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은 같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화학 반응이든 물리 반응이든 어떤 물리 변화든 어떤 변화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 딱 외부하고 딱 차단을 시켰다면, 그러면 질량은 보존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응물의 전체 질량은 생성물의 전체 질량과 같더라. 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예를 든 건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그래서 염화칼슘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반응을 지금 본 건데, 반응 전에 지금 요 탄산칼슘과 염산이 들어있는 병과, 자, 이렇게 해서 녹고 비거로 다 측정을 했죠. 병의 무게까지. 자, 반응 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텐데, 용기 뚜껑을 닫아 놓은 상태. 자,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 용기 안에 발생한 기체가 가둬져 있겠죠? 그러니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은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즉, 질량은 일정해요. 발생한 기체가 날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 병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용기를 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나가겠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질량이 감소된 걸로 측정이 되어질 겁니다. 발생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즉, 반응물 전체 질량은 생성물의 전체 질량과 같아서 질량은 보존되더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자, 다음은 연소 반응의 경우에서도 질량은 보존돼요. 자, 그런데 질량이 변화되는 걸로 측정되어지는 두 개의 경우를 지금 한번 또 볼 건데, 한번 봅시다. 강철소매 연소에서는 반응 전보다 질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강철솜을 연소시키면 주변에 있는 산소를 강철솜이 받아들여서 질량이 증가하는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 결합한 기체의 산소의 질량을 고려했다면 반응 전과 후에도 역시 물질 전체의 질량은 같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무의 연소. 반응 전보다 질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이 되어져요. 어때요? 나무를 연소시키면 기체가 발생해서 그 기체가 날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 발생한 기체의 질량까지 고려했으면 반응 전후에 역시 물질 전체의 질량은 같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화학 변화에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이 시스템을 전체 딱 닫혀진 세계에서 딱 본다면 외부로 나가거나 들어온 게 없고 빠져나간 게 없다면, 그러면 이 닫혀진 시스템 안에서는 물질 전체의 질량은 보존된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간단히 몇 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물리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그러니까 질량은 보존이 되어지겠죠. 예.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도 질량은 보존되어지고요. 세 번째, 반응 전과 후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전체 질량이 같더라. 예,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4번,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도, 그러니까 분자가 바뀌어도 분자의 수는 변하지 않음으로 성립한다. 자, 분자의 수는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됐던 거였죠. 5번,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예, 이건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답은 이번에 4번이 되겠네요. 자, 2번, 그림은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 들어있는 비커와 질산은 수용액이 들어있는 비커의 질량을 측정하고 두 용액을 섞었어요. 흰색 앙금이 생성된 후 다시 질량을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자, 뭘 하고 있죠? 질량을 재고 있죠? 그러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어떤가를 지금 재고 있는 거죠. 즉,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확인하고 있는 실험인 거예요. 다른 것을 하고 있는 실험이 아니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확인하고 있죠. 무게를 재고 있으니까. 자, 3번. 마그네슘을 염화구리 수용액에 넣었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마그네슘의 질량이 염화구리 수용액의 질량과 같더라. 자, 이건 어때요? 마그네슘을 염화구리 수용액에 넣었을 때의 실험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반응물이라고요. 두 개의 질량이 같다라는 것은 이야기되어진 바가 없어요. 그죠? 니은, 반응한 마그네슘의 질량과 반응한 구리의 질량이 같더라. 반응한 것끼리 지금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디귿, 마그네슘과 염화구리에 더한 거, 그러니까 반응 전에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다른데 반응 전이 더 크더라라는 실험을 이야기한 거죠. 자, 이건 틀리겠죠. 자, 리을, 마그네슘과 염화구리 질량과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더라. 3번의 답은 예, 리을이 되어질 거예요. 자, 다음 4번과 5번 문제가 있네요. 그림은 아연과 묽은 염산을 밀폐된 병 속에서 반응시키면서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을 비교하는 실험이다. 반응 전 질량이 41.0이었어요. 자, 이거 뚜껑 닫아놨죠. 그러니까 안에서 기체가 발생하더라도 병 안에 갇혀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질량은 똑같이 측정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반응 후 질량은 41.0이 되어질 거예요. 만약에 이게 뚜껑을 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아마 이 눈금에 표시된 질량은 41.0보다 작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한 35가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6g의 기체가 날아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5번, 이 실험에 대한, 4번의 답은 2번이에요. 5번,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반응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했다. 니은, 반응 후 뚜껑을 열어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열린 용기에서 실험하면 산소와 결합하여 질량이 늘어난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 반응에서 어떤 기체가 지금 발생했죠? 예, 우리가 수소 기체가 발생한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니은, 반응 후 뚜껑을 열어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기체가 발생했으면 어때요? 뚜껑을 열면 질량은 바뀌겠죠. 날아가는 기체가 있으니까. 특히나 수소는 가벼우니까 다 날아갈 거예요. 디귿, 열린 용기에서 실험하면 산소와 결합하여 질량이 늘어난다. 열린 용기에서 실험하면 산소와 결합해서 질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소가 날아가니까 질량이 감소하겠죠. 5번의 답은 1번이 되어질 겁니다. 자, 6번. 그림과 같이 강철솜의 질량을 측정하고 토치로 충분히 가열한 후 다시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질량이 증가하는 그런 실험을 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의 차를 통해 반응한 산소의 질량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질량이 증가한 것만큼 산소의 질량이 이 반응에 포함되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2번, 질량이 증가했으므로 질량 보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네. 자, 3번, 강철솜 대신 나무로 실험하면 아마 질량이 감소하는 반대의 실험이 되어졌겠네요. 4번, 연소 반응으로 다른 원자로 원자가 바뀌진 않아요. 그죠? 산소 원자가 더 들어온 것 뿐이에요. 5번, 강철솜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사이의 재배열만 일어나도 질량이 이런 건 아니었죠. 그죠? 원자들 사이의 재배열이 일어나면 분자가 바뀌었다라는 건데, 분자가 바뀌는 걸로 질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아니죠. 그죠?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자, 이제 서논술형 문제인데, 그림은 질산납 수용액과 아이오딘화 수용액의 반응에서 실제 반응에 참여한 이온들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질산납 수용액 25g과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 25g을 반응시켰대요. 생성되는 질산칼륨 수용액과 아이오딘화 납의 질량의 합은 어때요? 반응 전에 25g과 25g을 반응시킨 거예요. 그러면 생성 후에는 50g이 생성되어지겠죠. 자, 일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까닭을 이야기한다면,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때요? 여기 팁에 적힌 대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가 사라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고 원자 사이의 재배열만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원자 사이에 재배열이 일어나서 분자의 구조는 바뀔 수 있는데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나 원자의 개수가 사라지거나 생기진 않는다.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질량은 보존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그림은 묽은 염산과 방해석을 밀폐된 삼각 플라스크에서 반응시켰대요. 반응 전과 반응 후 뚜껑을 열었을 때, 이건 뚜껑을 닫은 반응, 뚜껑을 열어놓고 실험한 반응, 두 가지 실험을 했네요. 자, 그때 질량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대요. 가부터 다까지 해서 측정된 질량을 등호나 부등호를 사용하여 비교하고 그 까닭을 생성물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자, 가가 있어요. 나가 있고 다가 있고 뚜껑을 닫았죠? 묽은 염산과 방해석이 반응을 해서 여기 기체가 생겨요. 하지만 뚜껑이 닫혀 있어서 날아가지 않으니 가와 나의 질량은 같을 거예요. 자, 근데 다는 어때요? 뚜껑을 열었어요. 그럼 여기서 생성된 기체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예. 방해석을 묽은 염산에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바깥으로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다의 질량은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가와 나가 같고요. 다는 작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물론 누가 여기 뚜껑 내려놨네요. 뚜껑 내려놨으니까 뚜껑 무게만큼 감소했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요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뚜껑 같이 무게 측정해 줘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도망간
기체의 질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감소한 질량만큼 이산화탄소 기체가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뚜껑 같이 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 우리 극가닥을 생성물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방금 설명한 부분에서 말 속에서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던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좀 짧게나마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자, 즉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 어떤 거?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은 보존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같이 배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